안녕하세요. 유기농 기능사 과정을 맡은 김영사입니다. 우선 제 소개를 드려야 되는데요. 그 소개를 드리기 전에 좀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젊었을 때도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책을 쓰고 원래는 이제 책이 출간되면 바로 또는 동시에 이제 원래 인강이 이제 나와야 되는 건데 책을 쓰고 쓴 지가 지금 거의 1년이 됐어요. 거의 1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찍지 않았는데 출판사에서 이제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그 독자들이 어디서 이 강의를 들을 수 있냐, 저자 직강 강의를 어디서 들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빨리 찍어달라. 이제 그렇게 요구가 있었고요. 또 우리 집사람은 아우 왜 안 하느냐, 괜찮다, 잘생겼다. 뭐 돈을 생각한 거짓말이겠죠. 어떻든 이제 그런 좀 과정을 거쳐가면서 여기 주경야도 가고 이제 강의를 찍기로 계약이 돼서 강의를 이제 오늘서부터 이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됐습니다. 제 소개를 좀 드리면요. 이름은 이제 김영세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책이 유기농 기능사 필기 교재, 부민문화사에서 나온 교재를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책을 쓰고 그다음에 유기농 기사 책, 그다음에 이제 7급, 9급 농업직 공무원들이 공부하는 그런 책, 이 세 가지를 썼는데요. 이거 현재 지금 다 시판이 되고 있습니다. 시판이 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가장 많이 팔리는 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 뭐 시간이 많지를 않아서 액티브하게 많이 하지는 못하지만 기회가 되면 또 제가 잘 아는 분들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인증 심사도 하고 있고요. GAP 친환경도 하고 있고 GAP 인증 심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GAP 인증 기관을 다른 분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 방금 말씀드린 바처럼 제가 주경야독에서 유기농업 기능사하고 유기농업 기사에 대해서 인강을 찍기로 이제 계약이 됐습니다. 저기 이제 7급, 9급 농업직 공무원은 우리 주경야독에서는 공무원 강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건 다른 쪽하고 다른 데서 이제 강의를 할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제가 하는 일은 이제 농업기술원 하고 기술센터.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충남농업기술원에서 한 과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예산농업기술센터, 논산농업기술센터. 거기서 이제 유기농 기능사 양성 과정. 그러니까 한 과정이 이제 총 60시간 필기 실기 합해서 60시간 강의로 세 군데서 강의를 했고요. 조금 후에 이제 다시 또 다른 데하고 계약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농업기술원이나 기술센터에서 친환경이나 유기농이나 또는 GAP에 대한 그런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넘어갈게요. 제 소개는. 예. 자, 이 책을 공부하는 방법을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이제 앞으로 이제 쭉 제가 PPT 만든 PPT에서 넘어갈 때 이 앞에 이제 숫자가 있는데 이 숫자는 교재 페이지 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필요하시면 그 페이지 수로 찾아가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열심히 하지 말고 다르게 하십시오. 열심히 하면 망합니다. 외우지 않고 이해하는 것이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외우면 떨어집니다. 외우는 건 컴퓨터가 하는 짓이고 여러분은 고귀하게 원리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그림이 이제 아르키메데스가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아르키메데스 아시죠? 이제 아르키메데스가 살 때 그때 왕이 아르키메데스한테 이제 오다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이제 왕관을 하나 뭐 선물을 받았는지 아니면 돈 주고 맞췄는지 왕관을 하나 했는데 이 왕이 볼 때 이게 왕관이 진짜 이 금으로 만들어진 건지 아니면 좀 가짜 은이 들어갔는지
이게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르키메데스한테 이 왕관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달라. 이렇게 이제 오다가 된 거예요. 고민스럽죠. 이걸 부수면 안 되니까. 부수면 안 되고 그 상태를 그대로 두고 이게 금으로 순금으로 된 건지 아니면 합금으로 된 건지를 이제 알아내야 되는데 그 이제 아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르키메데스 계속 고민을 합니다.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목욕탕에 이렇게 물을 잔뜩 담아놓고, 목욕탕이 아니라 욕조네요. 담아놓고 이제 여기 딱 들어간 순간에 물이 딱 넘친 거예요. 그러나 이 물이 딱 넘치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이 유레카! 하고 소리를 지르고 뛰어나갔답니다. 뭐 좀 빤스는 입고 나갔겠죠. 하여튼 그 얘기는 없는데 하여튼 그 유레카라는 소리를 지르면서 뛰어나가서 이제 유레카라는 뜻이 나는 알았다. 이제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알았냐면 이 물이 흐르는 걸 보고 이 근간이 진짜다 아니면 가짜다 하는 걸 이제 알았던 얘기죠. 그러니까 밀도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부피분의 질량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부피를 알 수 없던 거예요. 중량은, 질량은 재보면 될 거고요. 밀도라고 하는 건 금의 밀도, 은의 밀도, 이건 알려져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몰랐던 건 이제 부피만 몰랐던 건데 부피를 측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여기 이 옥조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자기의 몸의 부피만큼 물이 넘쳤을 거 아니에요. 이게 꽉 찼었다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물속에 넣으면 자, 이렇게 이제 이런 통에다가 이 왕관을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왕관을 딱 넣어보면 처음에 여기 있다가 요만큼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부피가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럼 부피가 나오면 여기 밀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밀도가 나오면 밀도는 알려져 있으니까 질량 측정하면 되고, 밀도는 알려져 있으니까 이게 진짜다 가짜다 하는 걸 알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아르키메데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왕관을 이제 부피를 측정해서 밀도를 이제 알아낸 거죠. 그게 나중에 이제 이제 여기까지 이제 주로 알려져 있고요. 그 왕관은 나중에 보니까 가짜였답니다. 나중에 가짜였었는데, 하여튼 이제 아르키메데스가 이렇게 해서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알아냈다. 그래서 아르키메데스 원리라고 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농학에서 그러한 원리를 이해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원리를 이해하셔야. 그냥 외우는 건 아니라는 거죠. 시험 때문에 외우는 거는 한계가 있고 외워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외워지지도 않으니까 여러분들은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하시는데 어렵지가 않아요. 그걸 도와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 볼까요? 이 책을 공부하는 방법은 이제 계속되네요.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되도록, 처절하게 외우지 않아도 되도록 이 책은 기획되고 준비되고 집필되었습니다. 직접 확인하십시오. 여러분 직접 확인하시면 될 겁니다. 책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 하나 더 말씀드리죠.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책이 이렇게 돼 있어도 최종적으로 소금을 넣는 거는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면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면피하려고. 소금은 여러분이 넣으셔야 된다. 그 얘기고요. 자, 그 다음을 보면요. 자, 이제 책은 이제 그렇게 이제 됐어요. 책은 그렇게 됐고, 또 많은 분들이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서 합격을 해요. 합격을 하는데, 이제 강의를 들으시는, 이제 이런 인강을 또 별도로 들으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럼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분들이 인강을 들을까? 아마 이런 분들일 것 같아요. 난 농학은 안 해봤어, 지금까지. 학문적으로. 뭐 농사는 졌을지 모르지만, 농사는 접었지만, 농사는 많이 짓진 않았겠죠. 하여튼 뭐 농사는 좀 접었지만 농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학문적으로 하지는 않았어. 그런데 내가 바빠. 내가 할 일이 많고 내가 할 일이 많다 보니까 이 자격증을 따긴 따야 되겠는데 최대한 시간 내에 땄으면 좋겠어. 이런 분들이 아마 이 강의를 들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 그럴 거다. 그렇다면 이 강의를 어떻게 잡아야 될 거냐?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 이게 자르기 전에는 이제 뭐가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이 상태가. 근데 이제 use one stroke, 그러니까 한 방에, 그러니까 단칼에 이게 딱 잘라 놓으면
이 안에 보이는 거죠. 그러면 이 안이 이렇게 생겼구나. 뭐 눈으로 보이는 거니까 쉬워지겠죠. 그래서 제가 할 일은 뭐냐? 이렇게 잘 모르고 있는 거, 잘 안 보이는 거, 이런 거를 단칼에 비워내는 거예요. 단칼에 비워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게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걸 통해서 제가 이루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최고 수준의 이해, 농학에 대한 최고 수준의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최고 수준이 뭐냐 그거죠. 그 추상적인 것이 목표가 될 수는 없잖아요. 최고 수준이 뭐냐? 그거는 지금 말씀 안 드릴게요. 그거는 지금 말씀 안 드리고, 이 강의가 끝나는 마지막에,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에 제가 바라는 최고 수준의 이해를 말씀을 그때 드릴게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 특히 두 번째, 첫 번째 모르겠네. 최단 시간의 투입을 아마 여러분들은 바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최고 수준, 농학에 대한 최고 수준의 이해보다는 최단 시간의 투입. 난 바쁘니까 말이야.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게 더 클 것 같아요. 그거를 맞춰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단 시간에 강좌를 하겠다. 이 강좌만이 최단 시간, 그러니까 강좌만이 최단 시간이어서는 안 되잖아요. 최단 시간이면 얼마든지 줄일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고 1번의 목표를 달성하고 그다음에 합격이라고 하는 건 필요해야 되는 거니까 그걸 하면서 최단 시간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최단 시간의 강좌, 최단 시간의 학습, 그 강좌를 기초로 한 여러분들 스스로 하는 학습이죠. 그런 것들 어떻게 줄일 거냐. 그래서 책에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책을 쓰다 보면, 책을 구성하려면 여러 가지, 그러니까 시험에 당장 나오지 않더라도 어떤 필요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오는 것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얘기도 책에서는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이 강의 시간에 얘기하려면 그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또 그럴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럼 뭐에 대해서 강의를 할 거냐를 줄였어요. 첫째는 어떤 개념이 필요한 거. 그러니까 이해가 필요한 어떤 개념적인 거. 그게 잘 보이지 않는 거죠. 잘 보이지 않는데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화학적으로 어떤 토양에서 어떤 작용을 한다든가, 뭐 그 식물이 물을 흡수하는 데는 어떤 방법으로 흡수한다든가, 이런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 안 보이는 것들을, 그런 개념적인 것들을, 추상적인 것들을 우선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 추상적인 것들을 이렇게 딱 자르겠다는 그 단칼에. 그럼 보이겠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시험을 위해서 외워야 될 것들이 꽤 있어요. 외워야 될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꼭 외워야 될 것들을 이렇게 외우십시오. 이렇게 외우는 것이 좀 쉽고 또 나중에 헷갈리지 않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릴까 해요. 또 하나는 꼭 시험에 나오는 거. 그렇게 해서 그 세 가지. 그 세 가지가 말은 세 가지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 세 가지에 중점을 둬서, 아니면 그 세 가지에 대해서 키포인트를 맞춰서 강의를 함으로써 투입 시간을 최대로 줄여볼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 농업기술센터나 기술원이나 이런 데서 그 강의를 할 때, 그때는 이제 필기는 한 50시간 정도를 해요. 근데 50시간을 하는데 그분들이 시험 보면, 그러니까 50시간 중에 시골 분들이 바빠서 다 참석을 못 해요. 근데 그 중에 한 반 정도 참석하시면 다 합격하세요. 그러니까 전체에서 한 뭐 85에서 뭐 90 몇 퍼센트 이런 범위에 합격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합격을 못 하시는 분은 안 하신 거예요. 출석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하는 얘기를 한 거죠.
그런 분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건데,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이 시간을 한 30시간 정도로 한번 줄여서 한번 해보려고. 그러니까 엑스만 뽑아볼까 해요. 아까 그 세 가지에 대해서. 그러면 다 붙을 거예요. 그게 어렵지가 않고, 그래도 뭐 60점 이런 선에서 붙는 게 아니고, 뭐 80, 몇 점, 90점, 그런 게 제 목표입니다. 자, 하여튼 강의 목표는 이렇게 해서 제가 딱 잘라서 보여주는 이걸 하겠다. 그래서 제가 가능한 한 그 강의 교재를 그림으로 많이 준비를 했어요. 그림이야 이렇게 잘 보이잖아요. 그림이야. 그래서 글씨를 가능한 한 줄이고 그림으로 많이 준비를 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이제 우리가 이 순서를 이제 재배학서부터 이제 교재가 처음에 이제 재배학이 나오고 토양학이 나오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재배학부터 해야 되는데, 재배학부터 강의를 하다 보니까 앞부분에서 자꾸 그 강의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토양을 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재배라고 하는 건 토양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토양에 대해서 조금 아는 것이 재배학을 설명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그 재배학에 필요한 선취 지식, 이 재배학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선취 지식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재배학으로 넘어갈까 그럽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토양에서는 무슨 일이 발생하는가? 토양에서는 무슨 일이 발생하는가? 그거를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돼요. 토양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는가? 자, 뭐 여기 보면 하여튼 복잡합니다. 뭐 이게 하여튼 이렇게 할 텐데, 이제 우리 이런 얘기도 할 거예요. 토양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그래서 이제 토양학을 보면 교재 179페이지예요. 179페이지에 이제 제2장 토양의 성질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토양의 성질이라고 하는 것이 토양학 중에 제일 어려워요. 제일. 그러니까 토양학이 그러니까 우리가 세 가지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는 재배학, 토양학, 그다음에 일반 유기 농업 이렇게 이제 구성했는데, 그 세 번째 과목 일반 유기 농업은 이거는 특별한 그 하나의 과목이 아니고 재배학과 토양학을 해서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이 시험을 위해서 모아놓은 거니까 실제 꼭 필요한가 하고 이제 재배학하고 토양학인데, 토양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기사시험, 유기농업 기사시험을 보는데도 이제 거기는 5과목이에요. 법을 포함해서 5과목인데, 거기서 이제 거기도 이제 60점인데 거기 그 기사다 보니까 이제 과락 제도가 있어요. 40점 이하면 다른 거 평균이 뭐 70점이 되더라도 한 과목이 40점 이하면 떨어져요. 근데 과락에 걸리는 경우가 어디서 걸리냐면 토양학에서 걸리거든요. 토양이 제일 어렵다 그죠? 근데 토양학 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토양의 성질이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걸 지금 첫 시간에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재배학에서 필요하기도 하지만 첫 시간이니까 공부가 잘 되잖아요. 긴장돼 있으니까. 그래서 어려운 걸 하면 요걸 끝내고 나면 이렇게 룰루랄라 하는 거죠. 지금 좋아가지고 다 끝났다 그죠? 이거 하면. 그래서 이런 상태를 만들어 주면 그다음에 이제 재배학이 끝나고 이제 토양학으로 넘어왔을 때 룰루랄라 하면서 이제 갈 수 있다 그거죠. 자, 어쨌든 이제 제일 어려운 우리 책 중에서 가장 어렵다라고 하는 토양학에 대해서 이제 우리 공부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이제 처음에 이제 이제 토양에 이제 물리적 성질이 있고, 2장이 토양의 물리적 성질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화학적 성질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토양 반응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이제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처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물리적 성질이에요. 이제 물리적 성질을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 얘기를 하는 게 토양 입자는 어떻게 생겼어? 하는 얘기부터 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생겼나? 크기가 얼마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토양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나눴을 때 크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로 나눈다 그거예요. 응? 다섯 가지로. 그 자갈. 그러니까 이제 이 입경이는 이제 알갱이죠. 토양의 알갱이의 지름을 가지고 구분을 하는 거예요. 지름을 가지고 구분하는 건데 두 가지가 있어요. 구분이 국제 토양학 협회에서 나오는 기준이 있고 미국 농무성에서 나오는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미국 농무성 기준을 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참고용이에요. 참고용.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책을 만들 때 책을 받아 보면 이것저것 필요한 것들을 같이 넣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이게. 근데 시험에는 이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나온다 그러죠. 왜? 이게 우리나라가 쓰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이 점토예요. 점토. 그러니까 입경 그 흙 알갱이의 지름이 0.002mm 이하를 점토라 한다 그래요. 이 중요해요, 이게. 그러니까 왜 중요하냐면 0.002 이하가 아니면 이 전하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토양에 전기가 있거든요. 뒤에서 보겠지만. 그러니까 토양에 전기가 있기 때문에 토양에 이제 음전기가 이렇게 많아 있어요. 음전기가. 그렇기 때문에 양전기를 꽉 잡는 거예요. 양전기가 되게 양분이거든요. 식물이 먹고 크는 양분. 그러니까 토양에 전기가 없다면 토양이 양분을 잡고 있지는 못해요. 비 오면 다 떠내려 가겠죠. 근데 토양이 전기적인 힘, 전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기적인 힘으로 그 양분을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분을 보비력이라고 하죠. 비료를 보유하는 능력. 그 보비력이라는 게 이제 전기의 힘인데 이 크기가 0.002 이상이면 전기가 안 생긴다니까요. 전기가 안 생긴다는 얘기는 그 땅에는 아무리 양분을 줘도 땅이 그 양분을 보유하고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건 농사 못 짓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0.002서부터 그 이하부터 전하가 발생한다. 그런 얘기예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보시냐면 자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갈 그러면 2mm예요. 많아요. 그죠? 뭐 이만한 이건 자갈이 아니야. 이 정도는 이거 뭐예요? 이거는 이 정도면 안반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자갈은 2mm다. 굉장히 작은 건데 이걸 자갈로 해요. 그 사이를 이제 하나 나누는데 여러분 나누시면 0.05만 기억하시면 돼요. 0.05에서 2. 그다음에 또 0.002 아까 이 0.002하고 2하고 세 가지만 외우시면 요 구분을 두 개를 넣을 수 있죠. 0.005만 외우면 위에서 0.005에서 2. 요거는 아까 0.002는 외웠으니까 0.002에서 0.05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시험에는 두 가지가 다 있어요. 문제가 이 문제도 있고 이 문제도 있더라고요. 요 사이 구분하는 문제는 제가 보지 못했어요. 미리 이 시험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게 문제은행식이거든요. 문제은행식이라서 2016년서부터 문제은행식이 됐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시험 문제가 뭐가 나왔는지 이제 이게 공개가 됐는데 지금 이제 문제은행식이다 보니까 그 공개가 안 돼요. 그러고 시험 보는 사람만이 딱 들어갔어. 이제 저기 컴퓨터 이제 앞에 딱 앉습니다. 그러면 내 옆에 있는 사람하고 나하고 문제가 완전히 달라요. 뭐 A형, B형 이런 개념이 아니고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그 문제은행 그 컴퓨터에서 그 이제 그 난이도에 따라서 다 챕터별로 항목별로 다 구분이 돼 있겠죠. 그 난이도에 따라서 그 컴퓨터가 출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 옆에 있는 사람은 완전히 다르다 그거죠. 그러고 이제 뭐가 나왔는지 또 이게 공개도 안 되고. 그런데 이제 문제은행식은 기존에 있는 문제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항상 고정된 건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그 문제도 이제 매년 리뉴얼을 하겠죠. 잘못된 거나 오래된 건 빼고 새로운 건 넣고 하겠죠. 그러나 어떻든 기존에 나와 있는 문제 중에서 나온다는 거야. 기존에 나와 있는 문제 중에 나오는 게 거의 다예요. 거의 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 교재를 보시면 여기에 있는 문제만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시험 보고 와서 이래요. 저 보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나와요?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죠. 번호도 못 바꾸잖아요. 1, 2, 3, 4도 못 바꾸잖아요. 컴퓨터도 있는 그대로 나오니까 똑같이 나옵니다. 뭘 얘기하다, 이거 얘기하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요 사이에 세사, 가늠물의 수치는 얼마냐 하는 거를 제가 문제를 보지는 못했지만 만약 이 문제가 나온다면 이건 새롭게 추가되는 문제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있었고요. 요 문제, 요 가운데 0.05 하나만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해두시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건 이제 됐죠. 중요한 건 0.002, 0.00이라고 하는 수치가 중요하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보시면요. 이게 안 넘어가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진흙의 함량에 따라서 분류를 해요. 아까는 입경에 따라서 분류를 했잖아요. 이제 진흙의 함량에 따라서 분류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진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아까 얘기한 0.002 이하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얼마나 적게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토성이 달라지거든요. 토양의 종류가 달라진다고요. 그래서 토양의 종류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사토에서부터 식토까지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런데 그 기준이 뭐냐면 진흙의 함량이라고요. 진흙량 퍼센트로. 진흙이라고 하는 건 아까 얘기한 0.002mm 이하가 얼마나 있느냐는 거예요. 사토는 12.5 이하가 있어요. 사토는 12.5. 그러니까 12.5%만이 진흙이니까, 아까 점토니까 걔들만이 그 양분을 보유할 수 있는 전기를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80 얼마입니까? 나머지 80.5 이거는 전기가 없는 거예요. 전기가 없는 땅이니까 그 땅에서 그 흙은 양분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농사짓기 어렵겠죠. 이거는 어렵다고요. 그 다음에 반면에 식토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 진흙량이 점토가 50% 이상을 갖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너무 잔흙이 아까 0.02는 얼마나 가늘어요? 그 이하들이 50%니까 그런 땅은 또 물이 안 빠지겠죠. 물이 안 빠져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구분하는데 이건 이제 여기 이제 촉감에 의한 판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1차 시험을 보시고 난 다음에 2차 시험을 보셔야 돼요. 2차 시험을 보실 때 이 촉감에 의한 판정을 해요. 이렇게 이제 흙을 줘요. 시험장에 가면 이 흙을 주고 이 흙을 이렇게 만져봐서 또는 이렇게 비벼봐서 이 먼지를 써라 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때 이제 필요한 얘기인데 그냥 특별한 얘기는 없어요. 이거 같은 경우 사토니까 모래니까 거칠다. 이거는 식토 같은 경우는 미끈거린다. 가속성이 있으니까요. 뭐 그런 점착력이 있다. 그러니까 점착력이 있으면 이렇게 마르면 봉이 만들어져. 이렇게 길다는 봉이. 이건 안 만들어지겠죠. 그때 쓰려고 여기 판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진흙량은 하여튼 이렇다 그런 거예요. 이제 시험 문제가 이제 여기서 뭐가 있냐면 이 중에서 제일 농사짓기에 농사를 졌을 때 생산량이 가장 많은 흙이 어떤 흙이냐 이렇게 묻는 문제가 있어요. 가운데 참땅, 양토. 이 양자가 좋을 양자는 아니에요. 흙 양자인데 하여튼 우리나라 말로는 얘가 참땅이에요. 참땅이 뭐예요? 참이란 게 진짜 좋은 거. 이걸 참이라 그러잖아요. 참땅. 얘가 일본이에요. 얘가 제일 좋아요. 얘가 농사 짓는데 생산량이 제일 많다 그거예요. 얘 범위는 25에서 37.5의 점토를 가진 흙이다 그런 얘기죠. 이런 거. 그다음 좋은 땅. 참자 들어간 땅이 좋아요. 이거 모래참 땅. 그다음에 이거는 질지만 참. 얘가 제일 좋고 얘가 2번인지 얘가 2번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러니까 얘가 제일 좋고 얘가 두 번째로 좋고 얘도 두 번째로 좋고 이런 거예요.
요걸 요 두 개가 두 개 중에 어느 거냐라고 하는 것까지는 구분이 안 돼요. 이제 그거는 또 다른 요인으로 다른 요소를 가지고 구분을 해야 되겠죠. 자, 이렇다고요. 그다음에 그럼 제일 나쁜 땅은 뭐냐? 이거죠. 이게 제일 나쁜 땅 3번. 이것도 제일 나쁜 땅 3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얘하고 얘 중에도 어떤 게 더 나쁘냐? 이거는 여기서는 말을 못 한다 그거야. 그러나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건 양토라고 하는 게 참 땅이 제일 좋고, 그다음에 참자 들어가는 거, 모래참, 질참. 그다음에 참자 안 들어가는 게 제일 나쁘다. 참자 안 들어갔잖아요 여기, 그죠? 안 들어가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문제가 제일 농사를 졌을 때 생산량이 제일 많은 땅이 어떤 땅이냐, 이제 그런 문제가 나와요. 자, 여기서 25에서 37.5다. 이 문제도 하나 있었고요. 25에서 37.5다. 뭐 숫자 50의 반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50의 반. 그 정도 외우시면 되겠어요. 그 정도 하시면. 자, 그럼 하나 더 가볼까요? 자, 182페이지입니다. 그 단립구조, 입단구조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단립구조, 입단구조. 단립구조, 우리말로 하면, 한글로 하면 홑알이겠죠. 홑알, 단립이니까. 토양 입자가 단독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단독으로 존재해요. 이게 이것은 모래나 미사 같은 경우는 그 토양 입자들이 엉켜 있고 이렇게 붙어 있질 않잖아요. 떨어져 있잖아요. 단독으로 이렇게 단독으로 떨어져 있다. 이런 게 단립 구조고요. 입단 구조는 떼알 구조다. 떼알, 우리나라 말로 떼알 구조다. 자, 이건 토양의 여러 개 입자가 모여서 이렇게 토양의 입자들이 여러 개가 모여서 이렇게 단체를 만들었어요. 이게 하나의 단체죠. 지금 이게 하나의 단체야. 단체를 만들고 이 단체가 다시 모여서 이 전체를 입단을 구성했다 그런 얘기죠. 이 전체를 입단을 만든 구조로서 입체적인 배열 상태를 이루고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토양수의 이동, 보유 및 공기 유통에 필요한 공급을 가지게 된다. 자, 여기서 보면 여기서든지 그 입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요 입자와 입자 사이를 우리 공극이라 그래요. 이건 알갱이잖아요. 동그란 것들은 이건 알갱이에요. 흑알이에요. 흑알이니까 고체예요. 그러니까 고체와 고체가 이렇게 만나면은 요 사이에 우리 구슬 누르면 그 사이에 공간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 공극이라고 한다, 그죠? 그런데 이 공극이라는 게 여기에 있는 공극이 굉장히 작죠. 여기 있는 공극들은. 요 단체에 있는 공극도 작아요. 근데 이 단체와 단체가 만난 이 공극은 크죠. 그래요. 그래서 이 작은 공극과 큰 공극이 같이 존재하는, 얘는 공극이 똑같아요. 그죠? 공극이 다 똑같아. 근데 얘는 큰 공극도 있고 작은 공극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공극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토양수의 이동, 보유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동, 보유를 한다. 그런 역할을 한다 그거예요. 뒤에서 설명이 될 거예요. 어떠한 것들이 이제 그 토양수를 잡고 있고 어떠한 것들이 토양수를 배출시키고, 이제 비가 왔다. 비가 오면 꽉 거기 차 있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차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물이 빠져야 돼요. 물이 빠진다는 얘기는 요 큰 공국에서 물이 빠지는 거예요. 물이 빠진다는 얘기는 그 안에 뭐가 들어온다는 얘기? 그렇죠. 공기가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공기가 들어와야 산소가 있으니까 산소 호흡을 할 거 아니에요. 뿌리도 호흡을 해야 되잖아요. 세포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는 공기가 들어와서 할 수 있다. 만약에 물이 안 빠진다. 그럼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호흡을 못 해서. 그죠? 똑같아요. 사람이나 식물이나 호흡을 못 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꽉 차 있다. 비가 왔는데 물이 안 빠진다. 그럼 죽는 거예요. 아까 이제 그 토양의 이제 생산성을 얘기할 때 그 전기는 제일 많은 게 이제 그 사토 반대 50% 이상 되는 땅이 이제 농사짓기 나쁘다 그랬잖아요. 그게 그 얘기예요. 거기는 물이 안 빠져서 물이 안 빠지기 때문에 저보다 이런 것만 있어서 아주 물이 안 빠지기 때문에 그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문제가 생겨서 생산성이 낮아지는 거거든요. 그러한 원인들이 있다 그죠. 그런 원인들이. 자, 일단은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요.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